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이 포트란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코딩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포트란? 그게 뭐지? 하실 거예요. 이름부터가 되게 낯설죠? 근데요, 이 반세기도 더 된 언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이 살아있는 전설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을 실제로 돌리고 있는 코드는 과연 뭘까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린 그런 최신 언어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환갑이 훌쩍 넘은 두 개의 언어가 우리 세상의 인프라, 그 기반에 빡 잡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과학과 공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란, 그리고 비즈니스와 금융의 대동맥 같은 코볼입니다. 각자 자기 영역에서 말 그대로 세상을 덧받치고 있는 숨겨진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과학계의 거인 포트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든 게 시작된 1950년대. 이때만 해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만 다루는 거의 비밀스러운 기술 같은 거였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54년에 IBM의 존 베커스라는 사람이 아니 수학 공식처럼 좀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순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인 1957년에 인류 최초의 고급 언어 포트란이 세상에 딱 나오죠. 이 혁신에 엄청난 자극을 받아서 2년 뒤에는 비즈니스 세계를 위한 코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각자의 분야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그런 절실함에서 태어난 거예요. 47. 이 숫자가 당시 포트란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문제 하나 풀려면 전문가가 기계어로 천줄을 일일이 쳐야 했다니까요. 근데 포트란은 이걸 단 47줄의 코드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와, 이건 생산성이 그냥 폭발해버린 수준이죠. 바로 이겁니다. IBM의 이 말이 포트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의 민주화. 더 이상 전문 프로그래머를 거치지 않고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컴퓨터랑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거인 포트란과 코볼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오로지 속도를,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안정성을 추구했죠. 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포트란은요, 오직 숫자 대산, 그러니까 넘버 크런칭에서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걸 바친 레이싱카 같은 존재였어요. 반면에 코볼은 수많은 거래 기록을 단 하나의 에러도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마치 국가의 행정 시스템으로 같았죠. 시작부터 목적지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둘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포트란은 문법 자체가 수학 공식이랑 비슷해서 과학자들이 직관적으로 쓰기 좋았고요. 코볼은 일부러 영어 문장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코드를 쉽게 읽고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 완벽하게 맞춰진 도구였던 셈이죠. 아니 근데 포트란의 그 전설적인 속도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포트란은 컴파일러한테 야, 내가 짜는 코드는 메모리 주소가 서로 겹칠 일이 절대 없어. 그냥 믿어.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신뢰가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다른 언어에서는 감히 시도도 못할 아주 공격적이고 과감한 최적화를 막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포트란을 속도의 제왕으로 만든 핵심 비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이렇게 오래된 언어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쌩쌩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포트란이 지금 어디서 쓰이는지 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일기예보, 비행기나 자동차를 설계할 때 공기 흐름을 계산하는 유체역학, 저 멀리 우주의 비밀을 푸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복잡한 금융 모델링까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김없이 포트란이 그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80%. 이게 뭐냐면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전 세계 주요 기후 모델의 약 80%가 바로 포트란으로 짜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능력 자체가 이 포트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직 개발자가 직접 한 이 말처럼 전산 시뮬레이션에선 현역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소와 슈퍼컴퓨터에서 포트란은 가장 믿음직한 선수로 뛰고 있다는 거죠. 물론 포트란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슨 박물관의 화석처럼 그대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기능, 그리고 요즘 슈퍼컴퓨터에 꼭 필요한 병렬 컴퓨팅 기능까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요구에 맞춰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현대화되어 왔어요. 가장 최신 표준은 바로 2023년 버전입니다. 살아있는 언어죠. 게다가 요즘 포트란 개발 환경은요, 절대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최신 언어들처럼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서 라이브러리 관리도 쉽고, 주피터 노트북처럼 코드를 바로바로 실행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개발자들이 배우기에도 전혀 낯설지 않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교수님이 대학교 때 배웠을 법한 이 뭔가 낡아 보이는 언어가 어떻게 여전히 가장 현대적인 문제를 푸는 최첨단 도구로 남아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좀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포트란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수치 계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태어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도구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온 언어. 그게 바로 포트란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래됐다고 하면 그냥 낡았다,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걸 그냥 오래된 기술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풍파를 다 견뎌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검증된 기술이라고 봐야 할까요? 바로 이 포트란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